오늘 타로 카드로 살펴볼 주제는 여러분의 쌍둥이 불꽃, 트윈 플레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반쪽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사람을 만날 시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삶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지 알아보고 마지막엔 상대방의 이름까지 살짝 추측해 볼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윈 플레임이 반드시 연인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는 연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분이 연인으로 만난다고 가정하고 리딩할게요. 그러면 심호흡을 하시면서 직관적으로 끌리는 카드나 돌을 골라주세요.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돌 색깔을 차례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왼쪽부터 파랑, 노랑, 초록, 분홍입니다. 파랑, 노랑, 초록, 분홍.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로 이동하셔서 고르신 카드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우리 파랑사랑이분들,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을 알아볼게요. 리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트윈 플레임과 소울메이트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소울메이트는 살면서 여러 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랑 영혼의 결이 비슷한,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여러 명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트윈 플레임은 나와 같은 영혼을 공유하는 딱 한 사람만 존재하거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영혼을 반으로 나눠서 반쪽은 지금 내 신체에 들어와 있고, 또 나머지 반쪽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를 트윈 플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윈 플레임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소울메이트는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등장했다가 퇴장할 수 있지만, 트윈 플레임은 나와 같은 영혼을 공유하는 내 영혼의 반쪽,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해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반쪽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 관해서 조금 뽑아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지녔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여러분의 반쪽의 성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먼저 여러분의 성향부터 뽑아볼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매진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뭔가 만드는 것을 잘하는, 글씨를 잘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뭔가를 잘 만드는 분이신 것 같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으시다고 나왔거든요. 여기 예술가 카드가 나왔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능력, 창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시거나 그런 취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어서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좀 소심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은 좀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시도한 것에서 되게 좋은 결과를 내는, 왜냐면 그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네요.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그런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이고, 거기에다가 성실성까지 갖춘,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모습도 강하고, 그리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사람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좀 손재주나 아니면 운동신경 이런 것이 좋으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네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몸으로 무언가를 할 때 되게 쉽다, 남들보다 훨씬 더 쉽게 그것을 해낸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여러분의 성향은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카드가 여러분이 되게 이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분인데, 그렇다고 힘을 빡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신 것 같고, 그래서 과하게 힘을 주고 과하게 애를 쓰고 제발 이뤄져라, 제발 성공해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보다는 당연히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믿고 그냥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같지 않은 부분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 반쪽으로 쪼개질 때 균등하게 나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과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트윈 플레임 관계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의 그림자를 상대방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사실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지만 막상 상대방을 만났을 때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에게 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상대방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그림자를 마주해야 하는 챌린지가 좀 있거든요. 어쨌거나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은 어떤 사람인지 성향을 좀 뽑아볼게요. 그 사람의 성격. 이 트윈 플레임의 가장 큰 특징은 좀 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외모가 되게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준수한 외모를 이용해서 좀 사람들을 홀리는, 매혹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대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모습이 강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연예인이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고, 되게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되게 낭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밝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내면에 어떤 그림자가 있어요. 내면에 굉장한 상처가 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기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주는 사람이라서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가 사랑을 준 사람이 나를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는 사람이다, 내면이 되게 여린 사람이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이런 여린 모습, 어떤 상처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좀 어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 사람도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못지않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예술성을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치중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자신의 예술성, 이런 감수성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푸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여러분은 그것을 좀 작품화하고 사업화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감수성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더 푼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약간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외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려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성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면 너무 외모가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외모가 되게 화려하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좀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과 이 사람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내 트윈 플레임이다라고 확신을 갖는 부분이 두 분의 그 예술적인 감수성이 일치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술성을 이 사람이 이해하고 또 이 사람의 예술성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되게 잘 통하는 그런 동료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연인이긴 하지만 일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좀 뽑아볼게요. 이 관계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게 될지. 기본적으로 두 분의 관계는 서로에게 굉장히 다정한 관계가 될 거래요. 여러분도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고 상대방도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서 서로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그런 관계가 된다.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는,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상대방에게 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을 완전히 믿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대요. 내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두 분은 같은 영혼을 공유하는 사실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이 되게 편안한 관계가 된다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있으면 정말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누구보다도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자연스러운 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보다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도 당연히 있어요. 이게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인 것 같은데, 두 분 다 상대방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내 삶과 그리고 또 상대방의 삶,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내가 하는 일, 이런 것을 내가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상대방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에게 굉장한 불편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상대방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여러분의 그림자를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충돌을 할 수가 있대요. 두 분 다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관계를 주도하고 내가 우위에 서야 하는 그런 성향을 두 분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되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무리에 있을 때 내가 중심이 돼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기도 하지만, 왜냐면 두 분이 같이 연인으로서 어떤 자리에 참석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도 더욱더 주목을 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 둘이 만났지? 둘이 있으니까 진짜 빛이 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커플이신데, 두 분 다 너무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상대방도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충돌하는 거죠. 한 명이 앞에 나섰을 때는 한 명이 조용히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내야 충돌 없이 갈등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이런 똑같은 특성을 두 분이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그림자로서 두 분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줄 수가 있고, 이런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고 상대방이 어디서든 자신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나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내 모습을 직시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된다.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관계가 준다. 여러분이 받게 될 영향이 그런 거래요. 그리고 그런 것을 완전히 극복을 했을 때 내 그림자를 마주하고 내가 약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내가 고쳐야지 하는 부분인데, 상대방도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내가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서 자꾸 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 역으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면서, 여러분도 상대방도 같이 성장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면 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명확해진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여러분의 그림자를 직시하게 하고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인정하게 강요함으로써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야지 라는 느낌보다는 나에게 이런 면이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승화해야겠다, 이게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겠다, 그런 일종의 전략을 세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의 내적인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지만 일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품 활동이라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내면에 엄청난 열정이 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보다도 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사랑이 되게 넘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약간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애정의 불씨를 이 사람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감정적으로 많이 성숙해지고 그 감정의 폭이 넓어진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 트윈 플레임이 여러분 삶에 등장하게 될 때 이 사람과 만날 시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이 올지, 여러분이 어떤 신호를 받게 될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쯤 이 사람을 만나게 될지 시기도 나온다면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등장하게 될 때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신호.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한 번의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하나가 끝이 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등장하게 된대요. 엄청난 좌절이나 실패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뭔가 시도했던 것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한번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제 곧 내 트윈 플레임이 나타나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대요. 그리고 또 다른 신호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로 완전히 정착이 되는 그런 신호라고 하거든요. 조금 갈팡질팡하던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명확한 길이 딱 제시가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는 확실한 비전이 눈에 딱 띄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신호다. 트윈 플레임이 여러분 삶에 곧 등장하게 될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해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일 때 어떤 한 번의 좌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다라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명확해질 때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해질 때 이 사람이 곧 등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하는 시기가 되면 여러분의 창의력이 굉장히 활발해진대요. 뭔가 끊임없이 영감을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나지? 이럴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이제 곧 내 트윈 플레임이 내 삶에 나타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영감이 찾아오고 내면의 열정이 막 불타오를 때 뭔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빨리 끝내고 저거 해봐야지 이런 의욕이 막 불타오를 때 무기력한 시기가 지나고 확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윈 플레임이 여러분 삶에 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기 카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첫 번째로 지금부터 1년 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봄 안에 세 번째로 4월 22일부터 5월 21일 사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기 중에 이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4월 22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봄 전체 3월부터 5월 한 6월 초까지 봄으로 보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년 후에 딱 정확히 1년 후에 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시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봄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떤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내가 지금까지 방황하던 부분에서 딱 명확한 길이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고 그쪽으로 막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곧 그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내면에 불씨가 막 불타오를 때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영감에 불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곧 트윈 플레임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거라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된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 첫 번째, 디귿, 시옷, 기역, 니은. 이렇게 디귿, 시옷, 기역, 니은이 나왔네요. 이 자음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파랑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트윈 플레임이 소울메이트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소울메이트는 나와 영혼의 결이 잘 맞는, 나랑 말이 잘 통하고 나의 영혼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명의 사람이에요. 소울메이트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트윈 플레임은 나와 같은 영혼을 공유하는데 영혼의 반쪽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의 영혼으로 덩어리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그 영혼을 절반으로 쪼개서 두 개의 신체에 나눠 들어가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 나는 사실 한 영혼이고 같이 있으면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트윈 플레임이라고 하고, 그래서 상대방과 있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뭔가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고, 직관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나와 같은 영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을 상대방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나한테 싫어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똑같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직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계지만 또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고, 이런 타로 카드나 점성학 혹은 사주 이런 것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나왔어요. 뭔가 오컬트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영화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이런 오컬트 장르적인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혹은 그런 공부를 실제로 하셨거나 타로 공부를 하시고 타로 카드를 읽을 줄 아신다든지 아니면 사주를 공부를 하셨다든지 점성학 공부를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다.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사는 게 무엇인지 이런 좀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죽음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 초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고, 여러분의 그런 관심을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음악가나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런 관심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든다. 웹툰 작가 같은 것도 떠오르고, 어떤 예술적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런 관심사를 충분히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작가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 연출을 하거나 그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여기도 1번 하우스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고 여러분의 사상을 표현하고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네요. 뭔가 영화 산업이나 출판업계, 그림 그리는 분들, 웹툰 작가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고,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이 카드까지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 이런 것을 짚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표현 수단으로 삼는다. 여러분의 창의력, 남다른 상상력을 여러분 자신의 세상에 드러내고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시거나 영화를 만드시거나 글을 쓰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도 여러분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신 것 같네요. 굉장히 반짝거리는 분들, 세상에 여러분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분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에 관해서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도 여러분과 관심사가 되게 비슷하네요. 이 사람도 여러분처럼 죽음, 삶 이런 것에 관심이 되게 많대요. 죽음 이후의 세계, 어떤 우주의 원리, 우주의 법칙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고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다. 여러분과 관심사가 되게 비슷한 사람이래요. 같은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사람인데 아직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뚜렷한 직업이 없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그것을 시작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여러분과 같은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망생 같은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들고,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서 아직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그렇지만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좀 특이한 것, 독특한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 시작만 하면 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화로 치면 그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중에 박쥐라는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영화 감독 지망생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이 사람이 어떤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작을 앞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시작에 앞서서 약간의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삶이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하던 일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여기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느껴지고, 뭔가 한 군데에 정착하는 상태가 아니래요. 지금 정착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외모가 되게 강렬한 그런 외모거든요. 또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외모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강렬한 인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이네요. 피어나기 전 꽃 같은, 꽃망울만 살짝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모습 있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도 그런 모습이래요. 또 외모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은 게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지금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자신의 이제 커리어가 시작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게 되면 만개하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아서,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외모가 되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생겼다라고 나오지가 않았고, 굳이 이제 인상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을 지금 만난다면 이 사람이 되게 안쓰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안쓰러운 느낌을 주는, 좀 동정심을 자극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조금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져 있대요. 어떤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좀 자존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입꼬리도 좀 처져 있고 눈꼬리도 처져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런 이미지를 받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뭔가 전환점을 맞이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은 여러분과 비슷한 일, 예술적으로 자신의 그 감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일, 자신의 철학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 관계가, 이 트윈플레임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마주하게 되고 어떤 성장과 변화를 이뤄낼지를 좀 뽑아볼게요.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과 이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과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줄 영향을 뽑아봤는데, 이 관계가 두 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이 어떤 분노의 감정, 세상을 향한 분노의 감정,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분노의 감정,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건데, 그 방법이 이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미성숙하게 발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해소를 하게 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사회에 좀 반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약간은 사회에 화를 내는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것을 갖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사회에 불만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두 분이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미성숙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된대요. 두 분 다. 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되게 미성숙하게 행동을 하고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되게 미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서로에게 성숙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치한 방식으로 화를 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푸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대요. 두 분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특히나 화를 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두 분 다 굉장히 좀 미숙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화가 되게 많으신 분들인데 그 화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잘 해소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고, 두 분 다 똑같이 그것에 미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미숙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는,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두 분이 삶의 균형을 회복하게 된대요. 두 분의 관계가 처음부터 막 원활하게 진행이 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끌리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또 되게 독특한 것을 두 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말도 되게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또 상대방이 지금은 조금 외적으로 잠재력을 다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시 하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되게 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외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서로 되게 외적으로도 끌리고 내면도 나랑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끌릴 수가 있어요. 서로에게 매혹되는데 그만큼 서로를 좀 밀어내고자 하는 태도도 보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끌리는 만큼 또 불편한 감정도 주기 때문에 저항감도 느끼고, 뭔가 두 분 다 상대방에게 끌리면서 이 관계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끌리고, 이런 관계여서 그 기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서로 밀당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잘 지내다가 굉장히 좀 싸우다가 막 격렬하게 싸우다가 또 다시 엄청나게 잘 지내고 이런 관계가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두 분이 너무 똑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두 분의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두 분은 뭔가 서로를 보완해 준다기보다는 내 그림자를 직시하게 해서 내 그림자를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미운, 굉장히 애증의 관계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좀 증오의 마음이 커졌을 때, 너무 상대방한테 화가 난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같이 야외로 나가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실내에만 갇혀있지 말고 야외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같이 힐링하고 같이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대요. 계속 실내에만 있고 또 작업실에만 있고 일을 하는 공간에만 있고 혹은 실내 데이트만 하고 이러면 환기가 안 돼서 두 분의 그 분노의 감정이 해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두 분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신 분들이고, 두 분 다 예술적인 감수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힐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잘 양보하는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이 감정을 해소하고 화해를 하고 싶다면 잠깐 멈추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바깥 바람을 쐬거나 이러는 게 좋대요. 계속 실내에 있으면 이 분노가 충분히 발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된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야외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고, 이런 좀 전쟁 같은 그 시기가 지나면 두 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많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싸울 것 같거든요. 두 분이 너무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다툼과 싸움 끝에 균형을 맞추게 되고 각자 자신의 그림자를 해소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된대요. 정말 균형적이고 진짜 편안한 관계. 그래서 같이 있으면 어디 부족한 것이 없는,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런 것을 싸우면서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싫다, 이런 거 이렇게 고쳐라 라는 것을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다 해소를 해서 더는 싸울 게 남아있지 않은 그냥 온전한 관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잡음이 많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다 풀고 다 해소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각자 해소하면서 두 분 다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고, 그렇게 성장한 두 분이 굉장히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의 삶에 등장하게 되는 시기에 이 트윈 플레임 관계가 이제 여러분 삶에 시작되는 시기에 어떤 사인이 여러분에게 등장할지 여러분이 받게 될 신호를 좀 뽑아볼게요. 그리고 나온다면 이 사람과 언제쯤 만날지 시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여러분이 받게 될 신호. 여러분은 여기 트윈 플레임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은 트윈 플레임이 왔다라고 카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에 여러분이 시계를 봤을 때 11시 11분인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11자가 좀 많이 보인대요. 유난히 11시 11분에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게 된다. 시계를 봤을 때 11시 11분인 경우가 많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이제 곧 내 트윈 플레임이 내 삶에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대요. 11시 11분에 시계를 자주 보게 된다. 여기도 시계 카드가 나왔죠? 시계를 볼 때마다 11시 11분이다. 이러면 이제 조만간 그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혹은 그냥 여러분이 관심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종교 때문에 교회나 성당 혹은 절 이런 종교적인 건축물이나 종교적인 장소에 자주 가게 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데 자꾸 갈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곧 트윈 플레임이 여러분 삶에 등장하게 될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된대요. 어떤 종교적인 장소에 가게 되는 일이 많아진대요. 이 사람이 등장할 때쯤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끝난다. 이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이 좀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끝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쯤에 이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기가 정확한 시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겨울쯤이다라고 나왔어요. 겨울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고, 혹은 계절적으로 겨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끝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고 휴가를 떠났을 때, 잠깐 쉴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커진다. 뭔가 쉬는 주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고, 어떤 한 프로젝트를 끝내고 여행을 떠나서 거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충동적인 욕망,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고 갑자기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거나 갑자기 이런 것을 해보고 싶고 이런 활동에 끌리고 갑자기 뭔가를 하고 싶어질 때, 갑자기 되게 강렬한 끌림을 느낄 때 그게 이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거라는 신호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지고 내가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인데 갑자기 하고 싶어졌을 때 곧 이 사람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건 자꾸 11시 11분에 시계를 볼 때마다 11시 11분일 때 이제 곧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겠다. 트윈 플레임이 내 삶에 나타나겠다라고 보시면 된대요. 이게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좀 뽑아볼게요.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 티읕, 이응, 비읍, 히읗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으로 티읕, 이응, 비읍, 히읗이 나왔으니까 상대방을 알아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초록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을 알아볼게요. 먼저 트윈 플레임과 소울메이트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하고 리딩을 시작할게요. 소울메이트는 여러분과 영혼의 결이 잘 맞는, 말이 잘 통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명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울메이트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트윈 플레임은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트윈 플레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절반으로 나뉘어서 두 개의 신체에 나뉘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의 영혼은 하나로 합쳐졌을 때 하나의 온전한 영혼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소울메이트는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지만 트윈 플레임은 딱 한 명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트윈 플레임은 여러분과 하나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운명적인 느낌을 주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그림자, 여러분의 단점 이런 것도 정확히 똑같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윈 플레임과 만나면 굉장히 끌리면서 편안한 감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림자를 겉으로 끄집어내서 직시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그림자가 해소되고 여러분이 내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트윈 플레임 관계거든요. 이런 개념을 인지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 뽑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성향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한 분이다 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호의를 얻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중재자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도 하시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갈등을 겪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양쪽 이야기를 편향되지 않게 들어주고 누가 어떤 식으로 양보를 해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래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싸움을 하는 쪽이라기보다는 말리는 쪽에 서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고 화해를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한 인류애를 지니고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구자 같은 분이고, 그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조언하는 그 내용이 다수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강하시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사명감도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라이트 워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로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단체를 후원하고 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보이네요. 굉장히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타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이 힐링 능력이 있다, 치유 능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재능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좀 겉으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여러분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외모도 되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여러분에게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별처럼 생각한대요. 자신들이 따라가야 하는 북극성처럼 여러분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 처녀자리 카드도 나와서 실제로 처녀자리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천사 같은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손재주가 좋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뭔가를 만드는 능력도 뛰어나다 이렇게도 느껴지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도 잘 하시는 분이어서 머리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약간은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결함 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을 좀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을 살짝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완벽주의가 심해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은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신 분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밝게 만드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뽑아볼게요. 여러분과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지.
여러분의 트윈플레임의 성격과 외모, 직업 이런 것들을 좀 뽑아봤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여러분의 트윈플레임도 역시 세상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이래요. 공정하지 못한 불공평한 상황에서 공정성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 분이고 사리 분별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은 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물 같은 분인데 이 사람은 칼처럼 정확하고 약간은 냉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모도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부들부들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생겼을 것 같고 인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눈매가 굉장히 날카롭다든지 눈빛이 예리하다든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반항아적인 기질이 강하대요. 여러분도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걸 이렇게 고쳐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되게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 부드럽게 조곤조곤하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성격을 지닌 반면에 이 사람은 대놓고 지적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이걸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부드럽게 질문을 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돼. 너 틀렸어.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편견도 없고 선입견도 없고 어떤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는 분인데 여러분의 트윈플레임 역시 그런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그것을 조금 더 겉으로 많이 드러내는 스타일이래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잘 지적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규칙이나 질서를 조금 파괴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지 마 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이고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그런 사람이래요. 약간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시인 카드가 나왔죠? 실제로 시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취미로 시를 쓴다든지 아니면 작가라든지 영화 감독, 영화 시나리오 작가, 웹툰 작가, 드라마 작가 등등 뭔가 이야기를 창작해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데 그런 예술적인 감수성을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그것을 승화하고 있거나 그냥 취미생활로라도 그런 것을 계속한다. 뭔가를 창작해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는 다소 미성숙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굉장히 성숙하신 분인데 여러분의 트윈플레임은 여러분에 비해서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정신 연령이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약간 미성숙하다, 미숙하다, 조금 유치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약간 동안인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리지 않지만 외모만 봤을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좀 동안이다.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어떤 것을 배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영혼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뭔가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잘 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 이 사람 역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의 어떤 반항아적인 기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관계를 주도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과 만났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부드럽고 다정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좀 잘 맞춰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뜻대로 좀 활동을 하게 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사람 외모가 되게 강렬한 인상을 줄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준대요. 실제로 날카롭게 생겼을 수도 있고 생긴 거는 되게 부드럽게 생겼는데 표정이 되게 단호하다든지 확신에 찬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저 사람과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뭔가 말싸움을 했을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 실제로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여러분과 다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이럴 때 쉽게 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강해 보이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사리 분별을 되게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되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고 눈치도 빠르고 그런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수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이 되게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생일에 선물로 시를 써서 준다든지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되게 순수하고 적극적이고 약간은 공격적이지만 그 공격의 방향이 여러분이 지향하는 바와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협적으로 느낀다든지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앞에 다른 사랑이 분들과는 좀 다르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큰 불편감을 느끼진 않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되게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서로의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카드를 좀 더 뽑아서 이 트윈 플레임을 만났을 때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그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를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한다 라고 나왔어요. 두 분이 말이 되게 잘 통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죽이 너무 잘 맞고 왜 이 사람을 이제야 만났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 사람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간이 막 훌쩍 지나가 있다. 몇 시간이 지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를 막 자꾸 던져서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계속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연락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조금 초현실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돈이나 경제나 주식 아니면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나의 영적 성장, 내적인 성장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두 분 다 그런 것에 관심도 많고 실제로 그런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철학적인 대화가 오고 간다 이렇게 보이고, 두 분이 그런 것에서 되게 잘 통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정말 가속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한다 라고 보이는데, 방해물이 있기는 있거든요. 아마도 상대방 분이 좀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자기가 관계를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관계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는 잘 맞춰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맞춰주지만 가끔씩은 조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대방이 너무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헤어질까? 그냥 멀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헐미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가끔씩은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극복을 해야 관계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느껴지네요. 이 사람이 조금은 자기중심적이고 약간은 이기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럴 때 그걸 좀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내가 감정이 상한다.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했으니까 너도 네가 원하는 것을 너무 강요하지 말고 우리 어느 정도 중간에서 협의를 하자라는 말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런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두 분은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지적인 수준도 굉장히 잘 맞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의 일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이가 된대요. 이 사람을 만나서 교류를 하면서 여러분의 일도 더 잘 풀리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서로의 일도 서로의 커리어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잡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내야 한다. 그리고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좀 사소한 갈등만 잘 극복을 하시면 여러분도 상대방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큰 걸림돌은 없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짜잘한 갈등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고 또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게 현명하고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상대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잘 따를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노력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은 이 상대방 분과 굉장히 잘 맞겠다. 이 영혼이 완전히 절반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좀 균등하게 성향이 분배가 돼 있어서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 트윈 플레임 관계가 여러분 삶에 등장하게 될 시점에 여러분이 받게 될 사인, 여러분 삶에 나타날 신호를 좀 뽑아볼게요. 그리고 나온다면 이 사람이 언제쯤 여러분 삶에 등장할지 시기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언제쯤 등장할지 시기가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삶에 등장한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예 예상하지도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미리 예측을 하지 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 삶에 잘 살고 있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나타날 때쯤에 여러분의 직관이 굉장히 예리해진다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요즘 따라 내 예감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직관력이 굉장히 커지고 발달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순간이 이제 곧 여러분 삶에 트윈 플레임이 등장하게 된다는 신호래요. 그래서 내 직관력이 요즘에 좀 강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곧 트윈 플레임이 내 삶에 등장하겠구나. 그 관계가 시작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해진대요. 알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이 트윈 플레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뭔가 배우고 싶은 게 많아지고 알고 싶은 게 좀 평소보다도 더 많아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면 그것도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러 간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거나 문화센터에 가거나 뭔가를 배우러 갔을 때 혹은 뭔가를 알아내려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이네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그 호기심을 충족하러 간 곳에서 이 사람을 갑작스럽게 만난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불꽃놀이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 중에 일부는 불꽃놀이 축제 같은 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갔다가 이 사람과 마주친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한눈에 반하게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상대방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아본다. 저 사람이 내 트윈 플레임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상대방을 만나는 시기에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해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열정을 좀 발산을 해야겠다라는 열망이 막 올라오는 시점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의 에너지보다는 양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점. 그 시기에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별이 남성분이시든 여성분이시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다 음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의 양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점에 이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 게 좀 강해진다라는 느낌이 드시면 이제 곧 트윈 플레임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대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갑작스럽게 되게 뜻밖의 장소에서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 사람을 만나는 시점이 보름달이 뜬 시점일 수도 있어요. 보름달이 떠 있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을 갑작스럽게 만난다. 이렇게도 느껴지네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만난다는 게 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굳이 시기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삶을 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의 이름을 자음으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이 사람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 첫 번째, 피읍, 키읔,
치읓, 비읍. 이렇게 여러분의 트윈플레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으로 피읍, 키읔, 치읓, 비읍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초록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트윈플레임을 알아볼게요. 먼저 트윈플레임과 소울메이트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소울메이트는 여러분과 말이 잘 통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 명일 수가 있어요, 소울메이트는. 근데 트윈플레임은 여러분과 같은 영혼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반쪽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딱 한 명만 존재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절반으로 쪼개서 하나는 여러분의 신체에 들어가고 또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관계를 트윈플레임 관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났을 때 온전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오랫동안 이 사람을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데, 동시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림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단점, 이런 것도 이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 자신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이 상대방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면서도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성향부터 뽑아볼게요. 여러분은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여기 수녀 카드가 2장이 나왔죠. 여러분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종교가 없더라도 여러분만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분들이고, 여러분은 세속적인 삶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신 것 같고,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거나 여러분의 신념을 지켜가거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은 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쓰고 신체적인 에너지를 쓰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어쩌면은 저처럼 이렇게 타로 카드나 점성학이나 사주철학 이런 것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둠에 가려져 있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 것 같거든요. 상상력이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왠지 어릴 때부터 좀 상상력이 뛰어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남들과는 좀 다른, 같은 주제를 줘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든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꿈도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꿈에서 본 것들이 내가 현실에서 보지 못한 것들,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나 보고 싶지 않은 좀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이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신기한 꿈을 많이 꾸고 예지몽 같은 것을 많이 꾸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고, 여러분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일, 돈이 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약간은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꽃카드가 여러분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두 명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친구와 정말 가깝게 지낸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한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내 마음에 벽을 세우지 않는 소수의 친구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나에 대해서 크게 알려주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다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조금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잘 흡수하는 분이셔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조금 불편하고 거북한 감정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좀 선호하신다라고 느껴지네요. 정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인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조금 불편한 때가 많아서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퀸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이 여러분의 매력이 좀 한 몫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외모가 굉장히 화려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이미지가, 아우라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주목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뒷담화하고 쑥덕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서 더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런 성향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학창 시절에 그리고 커오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있어야겠다, 혼자 은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그 후천적으로 좀 혼자 있는 걸 선호하게 됐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워낙에 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혼자 있게 되는 경향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내 관심사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자꾸 돌아오니까 이야기를 안 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다라고 보이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에 관해서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카드에 나오는 대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 역시 여러분처럼 은둔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나왔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편하고 혼자서 이런저런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을 배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것을 막 뽐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과 깊게 대화를 해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읽었고 이런 것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요. 혼자 그것을 조용히 알고 있는 스타일. 그리고 선행을 하더라도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조용히 선행하고 조용히 기부하고 이런 스타일.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좀 자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다, 굉장히 얌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어서 되게 잘 용서하는 사람이래요. 자기한테 누가 무언가를 잘못을 했어도 그게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시적인 상태,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에고에 잡아먹혀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더라도 받아준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 사람은 좀 용서를 잘 해주는 사람, 굉장히 관용적이고 관대한 사람이고 약간 예수님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느낌도 들어서 영성 도서 같은 것을 많이 읽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상도 자주 하고 그런 분이신 것 같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누구인지, 이 우주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고, 이번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고,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고, 혼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은 사람 같은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이게 드러날 것 같거든요. 외모에서도 이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눈빛이 굉장히 맑고 깊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한 눈인데 그 안에 굉장한 깊이가 느껴지는, 눈 안에 우주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봤을 때 검정색이 잘 어울리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검정색 옷을 입었을 때 외모가 확 살아나는 좀 그런 피부톤이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상이 되게 부드러운 인상이래요. 되게 강렬하고 매섭게 생긴 사람이 아니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생긴 사람이다.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표정을 겉으로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평화롭고 따뜻한지가 겉으로 어느 정도 드러난대요. 인상이 되게 부드럽고 다정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고,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입지만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게 입고 다니는, 엄청나게 튀는 옷을 입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꾸미는데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거의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냥 씻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끝. 색깔 없는 립밤을 바르고 이 정도로만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고, 옷도 거의 무채색의 옷을 입거나 계속 비슷한 스타일의 옷 혹은 같은 옷을 계속 입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요. 꾸미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 것보다는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이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부적절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입는데 옷을 입거나 막 머리를 만지거나 이런 것에 크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그곳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눈에 안 띄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잘 어울리고 사람들과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비록 자기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좀 불편하고 기가 빨리고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걸 겉으로 티내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피곤해하고 있는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지.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좀 집에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집에 가서 빨리 어제 읽던 책을 마저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한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다.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했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다.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을 만나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좀 뽑아볼게요. 그리고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살펴볼게요. 이 상대방 분과 여러분은 서로의 카르마를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내가 갖고 있는 업보를 해소하고 소멸시키는데 이 사람이 도움을 준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다라고 나왔어요. 어떤 카르마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일종의 과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원래 트윈플레임 관계라는 게 여러분의 반쪽을 찾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는 게 이 트윈플레임 관계의 목적인데, 여러분과 이 여러분의 트윈플레임은 특히나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나서 같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대방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같이 해내야 한다. 둘이 뭔가 풀어야 하는
기여라는 것이 있대요. 이 사회에 여러분과 이 상대방이 같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느껴지네요. 사실은 트윈플레임을 반드시 만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나의 반쪽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그 사람과 만나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트윈플레임은 반드시 만나서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다. 그걸 해내기 위해서 이번 생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반드시 만나서 무언가를 해내셔야 돼요. 아직은 달성되지 않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드러내야 한다.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느껴지고 두 분이 같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두 분에게 어떤 미션이 있어요. 챌린지가 있고 같이 무언가를 완성해내야 한다. 이렇게 느껴져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해내는 어떤 일을 해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무언가를 같이 만들어내야 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 자신도 치유를 받고 또 상대방도 치유를 받고 그리고 두 분이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세상이 치유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무언가를 두 분이 같이 해야 한대요. 이게 어떤 일인지는 물론 여러분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이 상대방 분의 그 재능을 만나서 두 분이 같이 합심해서 무언가를 완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된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두 분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관계가 될 거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치유가 된대요. 내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는 어떤 흉기 같은 것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라지게 된다.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의 내면 아이를 치유해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두 분이 만나면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친구들과 동료들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두 분이 만나고 이 관계가 딱 결합이 되면서 두 분의 주변에 두 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막 몰려든대요. 두 분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두 분과 친해지고 싶어서 두 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뭔가 두 분이 원래는 조금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두 분이 이제 만나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같이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을 막 끌어당긴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생기고 어떤 그룹이 생긴다. 네트워크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두 분은 서로의 내면 아이를 치유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목적도 달성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두 분의 관계는 뭔가 사회적으로 같이 해내야 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해내면서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 같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나왔네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 삶에 등장하게 될 시기에 여러분이 받게 될 사인을 좀 뽑아볼게요. 어떤 신호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때 이제 곧 이 트윈플레임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이 사람이 언제쯤 여러분 삶에 등장할지 시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뒤에 만나야 한대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대요. 왜냐면 사실 두 분이 같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직 학생인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다음에 만날 수 있다. 조금 무르익어야 한다.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내가 좀 성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두 분은 아무래도 꼭 만나야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부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만나게 되시면 아마도 결혼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두 분 다 비혼주의자이시라면 결혼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평생 같이 삶의 동반자로서 평생 함께 하실 것 같고 두 분 다 결혼을 원하는 상태라면 결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더욱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된 다음에 만나게 된다. 그래서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등장할 때쯤에 여러분이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거래요. 여러분 삶에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거리, 굉장한 고민거리가 찾아왔을 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 사람이 등장한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혹은 여러분 삶에 어떤 좋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나쁜 연인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도 느껴지네요. 이게 어떤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처와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그런 상황에서, 혹은 그 상황이 종료된 직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카드 역시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엄청난 상처나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치유를 받는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존재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내면의 평화를 되찾게 된대요.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잡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두 분이 만나면 아마도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가 될 것 같고, 삶의 동반자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직전에 굉장히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있고, 그것이 끝나기 전에 혹은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치유하고 다시 여러분 중심을 되찾고 여러분답게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나이가 조금 찬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전달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두 분은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실 것 같아요. 잠깐 같이 있다가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트윈 플레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을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상대방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 지읒, 이응, 키읔, 니은. 이렇게 상대방 분의 이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으로 지읒, 이응, 키읔, 니은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